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다이빙할 때 기체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특히 수심이 깊어질수록 기체의 압력이나 용해도, 그리고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기체 법칙입니다. 다이버로서 우리가 수심이 깊어지거나 수면으로 상승할 때 기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는 건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법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이빙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어렵겠죠. 전문가로서 단순히 외우는 걸 넘어서 이 법칙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결합 기체 법칙과 이상 기체 법칙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온도나 부피가 어떻게 다이빙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부분 압력이나 기체 용해도에 대한 공식까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론과 실습 양쪽에서 모두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장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에요.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다루고요. 샤를의 법칙과 게이리삭의 법칙, 온도와 부피, 그리고 온도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하죠. 헨리의 법칙, 기체가 액체에 녹는 원리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달톤의 법칙, 여러 기체가 섞여 있을 때 각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런 법칙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감압병이나 질소 마취 같은 실제 다이빙 상황과 깊이 연결돼 있어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결합기체 법칙과 이상기체 법칙이라는 2가지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결합기체 법칙부터 볼게요. 이 법칙은 압력, 부피, 온도 간의 관계를 다룬 거예요. 공식은 P1 곱하기 V1 나누기 T1는 P 곱하기 V2 나누기 T2입니다. 이 말은 초기 상태의 압력, 부피, 온도 즉 P1, V1, T1이 변화하면 최종 상태 P2, V2, T2도 같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탱크를 더운 차 안에 두면 압력이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이 공식으로 설명돼요. 다음은 이상기체 법칙입니다. 이건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체의 거동을 설명하는 공식이에요. P 곱하기 V 이꼬르 N 곱하기 R 곱하기 T, 보통은 PV 이꼬르 NRT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 N은 몰수,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온도 즉 켈빈도예요. 이 공식은 압력, 부피, 온도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식이니 꼭 알고 계세요. 화면의 표는 기체 계산에 쓰이는 기호들을 정리해둔 표예요. 앞으로 다양한 기체 법칙을 계산할 때 이 기호들이 자주 등장해요. T는 온도, V는 부피, C, F는 섭씨와 화씨, 그리고 T1, T2 또는 V1, V2처럼 숫자가 붙은 건 초기값과 최종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온도가 20도였는데 나중에 30도로 올랐다면 T1 이꼬르 20, T2 이꼬르 30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기체 계산은 대부분 두 시점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이 표기는 꼭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보일의 법칙은 다이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 중 하나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즉,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예를 들어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공기 공간, 즉 마스크 안, 폐, BCD의 공기 등의 부피는 줄어들어요. 반대로 수면으로 올라오면 압력은 낮아지고 부피는 늘어나죠. 이 원리는 폐의 공기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다이빙 중에 BCD에 얼마나 공기를 넣고 빼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중에서 감압병이나 폐파열을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이 바로 이 보일의 법칙이에요. 이번 표는 보일의 법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각 자료예요. 수면 0m에서는 압력이 1바이고 부피도 1입니다. 수심 10m에서는 압력이 2바가 되고 부피는 2분의 1이 돼요. 수심 20m에서는 압력 3바, 부피는 3분의 1. 수심 30m에서는 압력 4바, 부피는 4분의 1.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압력이 1바씩 증가하고 부피는 점점 작아지죠. 반면에 기체의 밀도는 반대로 증가해요. 압력이 2배면 밀도도 2배, 3배면 3배입니다.
이 개념은 공기 소비량 계산이나 탱크 선택 그리고 감압 계획 세울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다이빙할 때 체감하는 공기 압박감이나 BCD 공기 조절도 이 원리에 기반한 것이에요. 보일의 법칙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줄어든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P1V1 이꼬르 P2V2. 여기서 P는 압력, V는 부피예요. 즉, 초기에 압력이 높고 부피가 크면 나중에 압력이 변했을 때 그만큼 부피도 반응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풍선을 수심 깊은 곳으로 가져가면 압력이 높아지고 풍선은 작아지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이 공식이에요. 아까 공식을 조금 더 활용해 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 있을 때 원하는 값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V2 이꼴 P1 V1 나누기 P2. 즉, 처음 압력 P1과 처음 부피 V1 그리고 나중 압력 P2가 주어졌을 때 나중 부피 V2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아래 표를 보면 각 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어요. P는 압력, V는 부피, 숫자 1은 초기값, 숫자 2는 최종값. 이 공식을 활용하면 수심 변화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미터식과 영국식 예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의 정답을 볼게요. 미터식 예시에서 압력이 2.5bar, 기체의 부피 12리터, 변화된 압력이 4.6bar을 공식에 대입해보면 2.5 곱하기 12 나누기 4.6 이꼬르 6.52리터입니다. 영국식 예시에서 압력이 5.8기압, 기체의 부피가 3.1입방피트, 변화된 압력이 2.3기압을 대입해보면 5.8 곱하기 3.1 나누기 2.3 이꼬르 7.82 입방피트입니다. 이처럼 보일의 법칙을 활용하면 수심 변화에 따라 기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공기 소비량 예측이나 기체 용량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번에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 부피,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상대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수심이 깊어질수록 주위 압력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며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보일의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에서는 압력이 1바이고 이때 기체 부피가 1이라고 하면 10m 수심에서는 압력이 2바가 되며 부피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밀도는 2배가 됩니다. 수심 0m에서는 압력 1바이고 부피는 1, 밀도 1입니다. 10m에서는 압력 2바, 부피는 2분의 1, 밀도 2입니다. 20m에서는 압력 3바, 부피는 3분의 1, 밀도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 개념은 공기 공간이 있는 장비나 우리 몸, 내부 공간의 변화를 예측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빙 중 압력에 따른 변화를 빠르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핵심입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미터식과 영국식 예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의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볼까요? 미터식 예시에서 새로운 압력 3.5바를 시작 압력 2.5바로 나누면 3.5 나누기 2.5 이꼬르 1.4배, 즉 압력이 1.4배로 증가한 거고 그에 따라 밀도도 같이 증가합니다. 영국식 예시에서 새로운 압력 2.2바를 시작 압력 4.8바로 나누면 2.2 나누기 4.8 이꼬르 0.46배, 이 경우에는 반대로 압력이 0.46배로 감소합니다. 이번에는 기체의 온도와 압력, 부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샤를의 법칙과 게이리삭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칙들은 다이빙 중 기체가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 정비례한다는 걸 말합니다. 즉,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커지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도 줄어들어요. 반면 게이리삭의 법칙은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올라간다고 설명해요. 쉽게 말해서 이 두 법칙은 다이빙 중 우리가 사용하는 탱크 속 기체가 수온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해주는 도구예요. 즉,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줄어들게 되죠.
게이리삭의 법칙은 부피가 일정할 때를 전제로 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압력도 올라간다는 걸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빙 탱크 안에 기체가 꽉 차 있다면 탱크의 부피는 고정돼 있죠. 이때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압력이 같이 상승해요. 그래서 탱크를 햇볕 아래 두면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게이리삭의 법칙은 부피가 일정할 때를 전제로 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압력도 올라간다는 걸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빙 탱크 안에 기체가 꽉 차 있다면 탱크의 부피는 고정돼 있죠. 이때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압력이 같이 상승해요. 그래서 탱크를 햇볕 아래 두면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온도를 공식에 적용할 때는 일반적인 섭씨나 화씨가 아니라 절대 온도 단위를 사용해야 해요. 켈빈 온도 K는 섭씨보다 273도를 더한 값이에요. 예를 들면 섭씨 0도 이꼬르 273켈빈도입니다. 랭킨 온도 R은 화씨보다 460도를 더한 값이에요. 예를 들면 화씨 0도 이꼬르 460 랭킨도입니다. 즉, 켈빈 온도 섭씨를 기반으로 하고 랭킨 온도는 화씨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할 수 있습니다. 샤를의 법칙을 활용하면 이러한 변화를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터식 공식은 V2 이꼴 C2 플러스 273 곱하기 V1 나누기 C1 플러스 273. 영국식 공식은 V2 이꼴 F2 플러스 460 곱하기 V1 나누기 F1 플러스 460입니다. 이 공식은 온도가 변화할 때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미터식과 영국식 예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의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볼까요? 미터식 예시는 기체의 부피가 섭씨 30도에서 10리터일 때 온도가 섭씨 10도로 내려가면 부피는 얼마가 될까? 이므로 C1은 30, C2는 10, V1은 10을 대입하면 V2 이꼴 10 플러스 273 곱하기 10 나누기 30 플러스 273 이꼴 9.34리터가 됩니다. 영국식 예시는 기체의 부피가 화씨 90도에서 12빵피트일 때 온도가 화씨 50도로 내려가면 부피는 얼마가 될까? 이므로 F1은 90, F2는 50, V1은 10을 대입하면 V2 이꼴 50 플러스 460 곱하기 10 나누기 90 플러스 460 이꼴 9.28리빵피트가 됩니다. 이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게이리삭의 법칙을 활용하게 됩니다. 미터식 공식은 바2 이꼴 C2 플러스 273 곱하기 바1 플러스 1 나누기 C1 플러스 273 마이너스 1. 영국식 공식은 PSR2 이꼴 F2 플러스 460 곱하기 PSR1 플러스 14.7 나누기 F1 플러스 460 마이너스 14.7입니다. 여기서 일반화 14.7 PSR는 대기압을 고려해 더한 값입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미터식과 영국식 예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의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볼까요? 미터식 예시는 스쿠버 탱크 안에 기체 압력이 섭씨 30도에서 200바일 때 온도가 섭씨 10도로 내려가면 압력은 얼마가 될까요? 이므로 C1은 30, C2는 10, 바1은 200을 대입하면 바2 이꼴 10 플러스 273 곱하기 200 플러스 1 나누기 30 플러스 273 마이너스 1 이꼴 186.7바입니다. 영국식 예시는 스쿠버 탱크 안에 기체 압력이 화씨 90도에서 3000 psi일 때 온도가 화씨 50도로 내려가면 압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므로 F1은 90, F2는 50, PSR1은 3000을 대입해서 PSR2 이꼴 50 플러스 460 곱하기 3000 플러스 14.7 나누기 90 플러스 460 마이너스 14.7 이꼴 2780 PSI입니다. 게이리삭의 법칙은 온도 변화가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추정할 수 있는 경험적 수치를 제공합니다. 미터식 공식은 섭씨 1도마다 0.6바 변화하고 영국식 공식은 화씨 1도마다 5 psi 변화합니다. 이 수치는 정밀 계산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빠르게 계산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미터식과 영국식 예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의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볼까요? 미터식 예제에 스쿠버 탱크가 수면 온도 섭씨 30도에서 수중 온도 섭씨 10도로 옮겨졌을 때 내부 압력은 얼마나 변할까? 이므로 온도 차이는 섭씨 20도고 여기에 0.6을 곱하면 12바 감소합니다. 영국식 예제에서 스쿠버 탱크가 수면 온도 하시 90도에서 수중 온도 하시 50도로 옮겨졌을 때 내부 압력은 얼마나 변할까? 이므로 온도 차이는 하시 40도고 여기에 5을 곱하면 200ps가 감소합니다. 이번에는 헨리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헨리의 법칙은 기체가 액체에 용해되는 정도가 압력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윌리엄 헨리는 이 법칙을 통해 압력이 높아지면 더 많은 기체가 액체에 녹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우리가 수심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주변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질소가 체내 조직에 용해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가마병이나 질소 마취와 같은 개념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헨리의 법칙은 다이빙에서 꼭 이해하고 계셔야 할 기초적인 물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일정한 온도에서 특정 종류 및 부피의 액체에 용해되는 기체의 양은 해당 액체와 평형 상태에 있는 기체의 부분 압력에 직접 비례한다고 명시합니다. 기체가 액체에 압력을 가하면 일정량의 기체가 그 액체 속으로 용해될 것입니다. 일단 용해된 기체도 계속해서 압력을 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힘은 일반적으로 장력이라고 불립니다. 헨리의 법칙은 다이빙 중에는 추가적인 질소가 체내로 흡수되고 다이빙 후 수면에서는 과잉 질소가 체외로 배출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이버가 수중에서 너무 오래 머물 경우 상승 중에 변화하는 압력 경사가 신체 조직의 장력 허용 한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잉 질소는 조직 내에 있는 동안 조직에 용해된 상태에서 벗어나 기포를 형성하게 되며 그 결과 가마병이 발생합니다. 다이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경우 변화하는 압력 경사가 다시 장력 허용 한계를 초과하여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달톤의 법칙은 혼합기체,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여러 기체가 섞여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달톤의 법칙에 따르면 혼합기체 안에 있는 각각의 기체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각 기체의 압력은 전체 압력에서 차지하는 부분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와 질소는 각각의 부분합을 가지며 전체 압력은 이 부분합들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심 0m, 즉 수면에서의 대기압은 1바이며 공기 중 산소는 약 21%, 질소는 약 79%를 차지합니다. 이때 산소의 부분합은 1 곱하기 0.21로 0.21바 그리고 질소의 부분합은 1 곱하기 0.79로 0.79바가 됩니다. 그런데 수심이 깊어지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합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수심에 따른 압력 변화와 그에 따른 산소와 질소의 부분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심 30m에서는 압력이 4바로 증가합니다. 이때 산소의 부분합은 4 곱하기 0.21로 0.84바, 질소의 부분합은 4 곱하기 0.79로 3.16바가 됩니다.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는 단순히 전체 압력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산소나 질소 각각의 압력도 높아지게 되므로 산소 중독이나 질소 마취 같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표에서는 달톤의 법칙에 사용되는 기호와 용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P는 주위 압력, 즉 우리가 현재 위치한 수심에서의 전체 압력을 의미합니다. PO2는 산소의 부분합이고 PN2는 질소의 부분합입니다. FO2는 산소의 성분비, 예를 들어 21%면 0.21이 됩니다. FN2는 질소의 성분비로 보통 79%인 0.79로 계산됩니다. D는 수심, 이 AD는 공기 전환 수심, 즉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공기 다이버 기준으로 환산한 수심입니다. 이제 이 기호들을 사용해 부분합 계산과 공기 전환 수심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분합 계산은 매우 단순한 곱셈입니다. 전체 압력의 기체의 성분비를 곱하면 해당 기체의 부분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산소의 부분합 공식은 PO2 = P 곱하기 FO2입니다.
질소의 부분합 공식은 PN2 = P 곱하기 FN2입니다. 예를 들어 수심 20m에서 공기를 사용한다면 압력은 약 3바가 됩니다. 산소는 0.21이므로 PO2는 3 곱하기 0.21 = 0.63바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의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볼까요? 첫 번째 예제에서 질소의 부분합은 주변 압력이 3.2바에 질소의 성분비 0.79를 곱하면 2.53바가 됩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 산소의 부분합은 주변 압력이 2.5바에 산소의 성분비 0.36%를 곱하면 이꼬르 0.9바가 됩니다. 이처럼 공식의 값을 대입하면 간단하게 부분합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나이트록스 계획 시 매우 중요하니 꼭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기전환 수심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질소에 대한 작용이 공기 기준으로 어느 수심과 동일한지를 계산합니다. 공식은 두 가지 단위를 기준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미터식 공식은 EAD = FN2 나누기 0.79 곱하기 D 플러스 10-10이고 영국식 공식은 EAD = FN2 나누기 0.79 곱하기 D 플러스 33-33입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미터식과 영국식 예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의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볼까요? 미터식 예시에서 산소 32%, 즉 질소 68%를 포함한 나이트록스 혼합기체의 경우 질소의 부분합은 0.68이고 수심 30m를 공식에 대입하면 공기전환 수심 EAD는 0.68 나누기 0.79 곱하기 30 플러스 10 마이너스 12 꼴 24.4m입니다. 영국식 예시에서 산소 32%, 즉 질소 68%를 포함한 나이트록스 혼합기체의 경우 질소의 부분합은 0.68이고 수심 100피트를 공식에 대입하면 공기전환 수심 EAD는 0.68 나누기 0.79 곱하기 100 플러스 33 마이너스 33 = 81.5피트입니다. 이처럼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는 단순한 수심이 아닌 실제 질소 작용에 해당하는 공기전환 수심으로 감압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다룬 기체 법칙들이 다이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주변 환경, 특히 압력이 크게 달라지죠. 이때 기체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천천히 상승해야 하는지, 왜 질소가 몸에 녹아드는지, 산소 농도를 왜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체 법칙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이브 마스터가 되면 다른 다이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법칙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이해하고 다이빙 안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관계였죠. 압력이 올라가면 기체 부피는 줄어듭니다. 마스크 압착, 부력 변화 같은 예가 있었어요. 샤를의 법칙과 게이리삭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 온도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었고요. 실린더를 뜨거운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죠. 헨리의 법칙은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가 더 많이 액체에 녹는다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질소가 몸에 더 많이 녹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톤의 법칙은 혼합 기체 안에 있는 각각의 기체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부분 압력이 다 따로 계산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산소 중독 계산이나 나이트록스에서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 이 4가지 법칙을 다이빙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합 기체 법칙과 이상 기체 법칙을 정의하시오. 정답은 결합 기체 법칙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게이리삭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이상 기체 법칙은 결합 기체 법칙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다. 이상 기체 법칙은 같은 압력과 같은 온도에서 두 이론적인 이상 기체의 부피가 같다면 그 질량도 유사할 것이라는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입니다. 2. 온도와 부피는 다이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정답은 샤를의 법칙과 깨이리삭의 법칙은 온도가 압력과 부피 모두에 영향을 주는 추가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온도가 상승하면 그 영향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압력과 부피도 증가하게 된다. 입니다. 샤를의 법칙에 따르면 압력이 일정할 경우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도 증가하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도 감소합니다. 깨이리삭의 법칙에 따르면 부피가 일정할 경우 온도가 오르면 압력이 상승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압력도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다이버가 따뜻한 환경에서 탱크를 충전한 후 찬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탱크 내부의 온도가 낮아져 기체 압력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햇볕에 오래 방치된 탱크는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과압 상태가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미터식 예제. 압력이 2.5바일 때 유연한 용기 속 기체의 부피가 12리터라면 4.6바일 때 부피는 얼마인가? 정답은 6.52리터입니다. 공식 P1 곱하기 V1 나누기 P2는 V2에 각각 값을 대입하면 2.5 곱하기 12 나누기 4.6은 6.52리터입니다. 4. 영국식 예제. 압력이 5.8기압일 때 유연한 용기 속 기체의 부피가 3.1입방피트라면 2.3기압일 때 부피는 얼마인가? 정답은 7.82입방피트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공식 P1 곱하기 V1 나누기 P2는 V2에 각각 값을 대입하면 5.8 곱하기 3.1 나누기 2.3은 7.82입방피트입니다. 지금까지 SDI 다이브 마스터 과정의 네 번째 파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